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도형 그리기 프로그램, 뭐 그림판 같지는 않지만 파이썬 GUI 활용해서 캔버스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렇죠? 프레임도 나누고 라디오 버튼 하고 그다음에 캔버스 나눠서, 그렇죠? 그림도 그리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캔버스를 좀 응용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간단하게 도형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프레임이라든가 체크박스라든가 그런 것들 만들면서 라디오 버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GUI 훈련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 영상 도형 그리기 프로그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시작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캔버스의 어떤 부분 지점을 클릭했을 때 그 지점에다가 내가 선택한 도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마우스 이벤트도 오늘 간단하게 좀 다뤄볼 거고,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좀 트레이닝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TK 인트 as TK, 지난 영상부터 제가 이제 as TK 써서 이제 하겠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해상도 지오메트리 이렇게 설정하고 800 곱하기 600으로 맞춰놨어요. 프레임부터 만들게요. 그래서 프레임 frame 프레임에다가 tk.frame 만들고, 어디다가 배치할 거냐, 메인 윈도우에다 배치하겠죠 당연히 처음에. 그리고 frame.pack 해서 사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사이드 옆에다가 붙여놓고 거기다 버튼들,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을 배치를 해서 거기서 체크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창의 왼쪽에다가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체크박스를 먼저 넣을게요. 그래서 tk.left 그리고 위치를, 그리고 padx를 20, 그리고 pady도 20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padx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위젯의 이제 수평 방향으로의 여백을 설정한다. 그렇죠? 이 프레임에, 그렇죠? 프레임의 여백을 20 정도로 주고, pady 얘는 위젯의 수직 방향으로의 여백을 설정하는,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설정을 하고요. 여백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체크박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체크박스 이름은 shape bar 해서 tk.stringbar. 스트링바에선 제가 지난 영상, 제가 찍었던 영상 중에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체크 버튼, 라디오 버튼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제 만드는 거죠. 체크박스의 이 부분을 뭐 클릭했다 안 했다 이걸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변수죠. 그래서 shapebar.set 하고 처음에는 선을 그리는 걸로 일단 기본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선을 그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으로 할게요. 선택하는 거는 변수 이름은 라디오 언더바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디오 언더바 라인은 tk. 지난번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라디오 버튼. 그래서 프레임에 배치를 해야겠죠. 저 버튼들은 프레임에 배치를 하고, 텍스트는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리어블 중요하죠. 그렇죠? 이걸로 이제 쉐이프 바로 세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 세팅은 이제 라인 그리는 걸 세팅된 거라고 아까 이 코드 쉐이프 바 변수 만들 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밸류에다가는 이 밸류는 그쵸? 라인이죠.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라디오 언더바 라디오 점이 아니라 라디오 언더바 서클, 원을 그리는 거 서클 해서 tk.라디오 버튼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아니라 이거죠. 자, 라디오 버튼 만들어 주는데 프레임에 배치를 해야겠죠. 보통 이런 거 버튼이든 뭐든 GUI 위젯 이런 거 배치할 때 첫 매개 변수는 거의 어디다 배치할 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는 서클 원이니까 circl이죠. 그리고 베리어블에는 당연히 shape bar, 그리고 value는 서클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하시는 분들 여기 라인 대신에 선 이렇게 해도 돼요. 뭐 한글로 해볼까요? 네, 선 원 뭐 이렇게. 그리고 사각형도 한번 해볼게요. 라디오 언더바 렉탱글이죠. 그래서 PK. 라디오 버튼, 그리고 어디다 배치할 거냐? 프레임에 당연히 배치할 거다. 그리고 텍스트는 사각형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베리어블에는 당연히 똑같이, 그렇죠? 그리고 밸류는 CTANGLE 렉탱글, 네, 맞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라디오 버튼을 배치를 해야겠죠? 근데 배치를 할 때는 왼쪽에다 배치를 쭉 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라디오 라인부터, 네, 팩과 만들고 팩, 만들고 뭐 플레이스 뭐 이런 거, 네, 동일하죠. 그래서 TK 인터 할 때는 그런 배치 부분은 팩 아니면 플레이스, 저는 플레이스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앵커에다가 TK.W를 할게요. 그리고 원이죠, 순서가. 팩. 그래서 앵커에다가 TK. 마찬가지로 W. 자, 이렇게 하면은 맨 처음에 라인이 이제 배치되고, 그 다음 밑에 서클 원이 배치되겠죠. 그 다음에 렉탱글 팩 하고 앵커는 TK.W. 네, W가, 네, 이렇게 해서 배치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중간 점검 겸, 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실행하면은, 자, 여기에, 그렇죠? 도형 그리기 프로그램 선, 원, 사각형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이제 프레임 오른쪽에다가 캔버스를 만들 거고, 여기에 클릭하면은 거기에 그림을 내가 선택한 도형이 그려지도록 할 겁니다. 그 위치에. 자, 체크박스 잘 나온 거 확인했고, 전 라디오 버튼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 버튼은 프레임에다 넣고 캔버스는 그냥 메인 윈도우에다 배치를 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과 똑같이 캔버스죠. 캔버스에다가 tk.canvas 하고 어디다 배치할 거냐? 메인 윈도우에다 배치할 거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그렇죠? 캔버스 색깔은 WHITE 화이트로, 흰색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너비는, 자, 제가 프레임의 너비는 정해주지는 않았지만 일단 메인 윈도우 배치할 캔버스는 600으로, 너비는 600으로 정할 거예요. 그러면 그 프레임은 200만큼 잡아줄 거예요.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도 600, 800 곱하기 600에서, 그렇죠? X축만 이제 영역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캔버스 이제 배치할게요. 캔버스.팩 해서 사이드. 그래서 사이드를 이 사이드 옵션은 위젯이 이제 부모 컨테이너 내에서, 부모 컨테이너라는 건 메인 윈도우죠. 그래서 어느 쪽에 배치될 건지 저는 라이트를 할 건데, 라이트를 그냥 라이트가 아니라 tk.light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드는 제가 지난 영상이랑 지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죠. 얘는 true로 가지고 가고, fill에서 tk.both 둘 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네, 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expand 옵션은 부모 위젯의 여유 공간을 자식 위젯이 차지하도록 설정하는 거고, 그렇죠? expand. 그 다음에 여기 true 값을 줬기 때문에 부모 위젯의 모든 여유 공간을 캔버스, 저희가 지금 캔버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캔버스 위젯이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창 크기가 조절되면은 캔버스도 이에 맞춰서 크기가 변경되는 그 옵션이에요. expand true로 하면은. 그리고 fill, tk.both 둘 다, 그러니까 both 둘 다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fill 옵션은 자식 위젯이, 그렇죠? 캔버스죠. 캔버스가 부모 위젯, 그러니까 메인 윈도우죠. 네, 메인 윈도우 크기에 맞춰서 확장될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옵션, fill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스라는 거는 결국은 캔버스 위젯이 부모 위젯의 너비와 높이, 그러니까 X축이고 Y축, 그쵸? XY, X방향과 Y방향, 그런 너비와 높이를 모두 채우도록 설정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스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익스펜드 툴이랑 이제 딱 뭔가 결합이 돼서 창 크기에 맞게 캔버스 위젯이 수평 수직 방향으로 확장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얘는 가능하면 같이 가주면 좋다라고 지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캔버스를 일단 만들었고,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하면은 이제 좀 색깔이 좀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제 영상에서 흰색이랑 회색 부분이 어떤 프레임 정한 거고, 흰색은 제가 백그라운드 BG를 화이트로 했죠, 캔버스에. 그래서 캔버스 부분은 흰색으로 나옵니다. 아직 뭐 그리는 코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만 가능하고 캔버스만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캔버스를 클릭했을 때 그 마우스 클릭한 위치,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뭐 이쯤을 클릭했다, 원을 선택하고 여기를 클릭했다 하면 여기에 원이 만들어야겠죠. 제가 클릭한 그 위치가 그리는 도형의 중심 좌표점이 돼서 해당이 돼서 그 위치에, 그렇죠? 해당 제가 선택한 그림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클릭했을 때 그리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이벤트, 파이썬에서 마우스 이벤트를 뭐 하는 걸 뭐 바인딩, 그래서 클릭 이벤트 바인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먼저 제가 여기다가 canvas.bind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코드는 동일하게 타이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대소문자 가려주세요. 어떻게 하냐? 버튼 button이죠. 그래서 빼기 1 하고 가로 이렇게 닫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함수 이름, 제가 이제 위에다가 이거를 클릭했을 때 호출할 함수 이름 할 건데, 함수 이름은 드로우하고 언더바 쉐이프로 할게요. 이 이름을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드로우 쉐이프 함수를 호출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드로우 쉐이프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맨 위에다가 메인 윈도우 생성하는 부분에다가 df 드로우 쉐이프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바인드, 그렇죠? 마우스 이벤트 할 때 이 바인드 잊지 마시고요. 조금 더 약간만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바인드라는 함수, 바인드 메서드는 TK 인터 위젯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함수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바인드는. 그래서 뭐 제가 마우스 클릭했으면 이 함수, 그렇죠? 드로우 쉐이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함수다, 바인드가. 자, 그래서 다양한 사용자 입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우스를 클릭할 수도 있고 키보드 입력도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반응하는 GU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바인드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이 가로치고 이 꺽쇠가로 이거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대소문자 가려주시고 버튼하고 -1 이거 꼭 해주시고, 바하고 -1, 뭐 빼기하고 -1,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걸 꼭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파이썬에서 이 버튼 빼기 1,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버튼 빼기 1이라고 얘기할게요. 이거는 버튼 빼기 1, 가로치고 버튼 빼기 1은 마우스 버튼 클릭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우스 버튼 클릭 이벤트를 하고 싶을 때 얘를 사용해야 돼요. 꺽쇠 버튼 빼기 1 하고 꺽쇠 닫고. 그래서 이 이벤트는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이벤트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마우스 왼쪽 버튼에 클릭하고 그 이벤트를 주고 싶을 때 사용되는 옵션이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마우스 오른쪽이 3일 거예요 아마. 네, 일단은 1로 할게요. 여러분도 이거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TK 인터 바인드 해가지고 마우스 이벤트 치면은 블로그나 뭐 그런 소개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옵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왼쪽 클릭했을 때 이벤트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빼기 1로 한 겁니다. 3이 마우스 오른쪽이고 2가 아마 중간 마우스 휠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 버튼? 그래서 휠 클릭. 그래서 일단 1.
더블 클릭은 여러분들 뭐 나중에 찾아보세요 꼭. 아마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찾아보면서 하는 거지. 더블 빼기 버튼 빼기 1인가? 이게 마우스 왼쪽 더블 클릭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벤트가 다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찾아보시고. 자, 그래서 바인드랑 버튼 이거 옵션 그리고 드로우 쉐이프 함수 호출하는 것까지 설명드렸고, 자, 그리고 키보드는 참고로 키프레스입니다. 이거 버튼이 아니라 키프레스라는 이벤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로우 쉐이프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이 바인드 그쵸? 함수 통해서 마우스 클릭했을 때 이 드로우 쉐이프 함수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안에다가 이것도 규칙이에요. 이벤트라는 키워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벤트는 마우스 클릭 이벤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그런 객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관련된 뭔가 클릭했을 때 뭔가 기능을 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 이벤트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벤트라는 그 객체를 통해서 마우스가 클릭된 위치, 클릭된 버튼, 클릭된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드로우 쉐이프 함수를 호출하지만 캔버스에다 클릭했잖아요. 클릭한 순간 이 드로우 쉐이프 함수를 호출하고 여기에 있는 이벤트라는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클릭된 위치나 클릭된 버튼이나 클릭된 시간 등 이런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이벤트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그 위치에다가 도형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X라고 할게요. 그냥 이벤트.X 하면은 내가 캔버스에다가 클릭했는데 그 클릭한 그쵸? 거기에 X 좌표를 그쵸? 이벤트 통해서 값을 가져와서 X라는 변수에 넣고 Y는 이벤트.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XY 좌표 가져왔어요. 캔버스에. 그쵸? 그 위치에다 도형을 그릴 거예요. if 하고 shape bar.get 하는데 뭐냐? 이게 뭐예요? 아까 했던 이 부분이죠. 그쵸? 내가 shape bar라는 변수를 통해서 라디오 버튼 이걸 체크를 했잖아요. 내가 클릭한 게 그쵸? 이 변수죠. 그쵸? 그래서 얘가 라인이면 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if 해서 shape bar.get 해서 그게 뭐냐? 예를 들면은 서클이냐? 내가 현재 서클을 선택한 상태냐? 네, 이거예요. 그리고 if shape bar.get이 뭐냐? 렉탱글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야겠죠? 그림을 그리는 거는 지난번 제가 캔버스 할 때 사용했던 그 함수 사용하면 돼요. canvas.create line 그렇죠? 이거 썼었죠? 그래서 제가 뭐 선을 그릴 때 선을 얼만큼 그리는지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 설정 안 했어요. 그냥 클릭했을 때 그냥 선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50 그리고 y 좌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제가 빼기 50을 했는지. 그리고 x 플러스 50 하고 y. 자, y 좌표는 똑같지만 제가 x 좌표를 마이너스 50부터 그쵸? 플러스 제가 클릭한 지점에 플러스 50까지.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냥 선을 그리는 거예요. fill 하는데 얘는 블랙으로 선 색깔은 블랙으로 할 거고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x-50은 클릭한 지점의 왼쪽에 50픽셀에 위치하고 x 플러스 50은 그쵸? 끝점 클릭한 지점의 오른쪽 50픽셀에 위치해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길이 100픽셀의 선이 그려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는 뭐 이렇게 변한 게 없죠. 네. 그리고 선 색깔 블랙으로 해주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코드 하나를 더 넣을 건데 여기다가 태그라고 태그를 넣을 거예요. 태그를 추가하는데 VIEW 프리뷰. 그래서 이 태그는 특정 도형을 그룹하거나 나중에 참조할 때 유용하다.
그래서 여러 개 도형 중에 동일한 태그를 지정하면 나중에 제가 예를 들면 선을 삭제한다고 했을 때 캔버스.뭐 딜리트 해서 선을 삭제하는 그런 함수 있어요. 그래서 삭제할 때 삭제할 때 프리뷰만 넣으면은 태그가 지정된 이 프리뷰 태그가 지정된 모든 도형을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뭐 편의성이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선을 이렇게 그렸으면은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나머지 코드 똑같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원 그리고 canvas.create OVAL 그렇죠? 얘죠. 원을 그릴 때 서클로 안 나오고 OVAL로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x 빼기 똑같이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y 빼기 50 왜 그런지는 코드 일단 넣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x 빼기 50 y 빼기 50부터 해서 x 플러스 50 y 플러스 50 네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원은 제가 캔버스 때 설명드렸죠. 얘는 필이 아니라 아웃라인으로 넣어야 된다. 필은 원을 채우는 색깔이죠. 네. 그리고 블랙하고 선 두께를 한 3 정도로 4 정도 줄까? 좀 두껍게 그릴게요. 그리고 텍스에서 프리뷰 EW 이렇게 줄게요. 프리뷰 그 부분은 좀 프리뷰 부분은 이따 또 다시 해볼게요. 잠깐. 그리고 일단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OVAL은 제 지난 영상 설명드렸듯이 서클이 아니고 OVAL이에요. 그래서 원을 그리는 위젯에서 타원 원을 그리는 함수다. 여기 보면은 x1, y1 제가 x 빼기 50, y 빼기 50 이렇게 했잖아요. 이 OVAL의 특징은 사각형의 내접 타원을 그린다고 제가 지난번 캔버스 때 설명을 드렸어요. x1, y1 이 x 빼기 50과 y 빼기 50은 사각형의 좌상단 좌표고 x 플러스 50하고 y 플러스 50은 사각형의 우하단 좌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사각형의 내접 타원을 그린다고. 중심이 x, y고요. 결국은 반지름이 50픽셀인 원을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에 대해서. 그리고 아웃라인 선은 검정색이고 두께는 그래서 선 두께는 4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각형 하면 되겠죠? 사각형은 canvas.create rectangle 그리고 rectangle 했는데 얘도 똑같이 할게요. 사각형 x 빼기 50부터 y 빼기 50 y 빼기 30으로 할까요? 너무 정사각형 느낌 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그쵸? x 빼기 50 x 플러스 50 y 플러스 30 그리고 아웃라인은 블랙이고 선 두께는 한 이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태그스는 vi EW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렉탱글 크레이트 렉탱글은 사각형 그리는 함수고 x1 y1은 이거는 사각형의 좌상단 x2 y2 얘는 사각형의 우하단. 자 그래서 얘는 결국 사이즈가 x는 100이고 가로의 길이가 100이라는 거예요. 100 픽셀이에요. 픽셀.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30부터 플러스 30이니까 60 픽셀인 그렇죠? 세로의 길이는 60 픽셀인 직사각형을 그리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된 거예요. 이제 실행을 한번 해서 테스트를 해보죠. 뭐 딱히 오타가 있는지 뭐 오타가 있으면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자 제가 현재 자 코드를 보시면은 먼저 세팅은 선을 그리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쉐이프 바 변수 만들면서 처음에 세팅은 라인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선이 이제 선택되어 있고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수평선 이렇게 그렸죠. 약간 그림판이랑 다르죠. 그림판은 이렇게 마우스로 쭉 클릭해서 쭉 드래그해서 딱 손 떼서 선을 그린 건데 이번 영상에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마우스 이벤트도 배우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것만 해봤습니다. 그리고 원을 선택하고 원을 그리면 원도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사각형도 선택하면 이게 그려지게 된다
색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코드 바꾸면서 색깔도 다른 걸로 바꿔보세요. 네, 색깔 바꾸는 법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설명드렸어요. 뭐 필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뭐 색깔은 0으로 당연히 넣어야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 이렇게 넣고. 근데 제가 아까 코드에서 프리뷰 이 태그 부분 나왔잖아요.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뭘 할 거냐? 여기서 실행했을 때 제가 뭐 여기서 다시 원에서 원 막 그리고 사각형 막 그리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선택해서 그릴 때마다 지난번 그린 건 삭제하는 걸 좀 해볼 텐데 여기서 제가 클릭했을 때, 자 클릭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건 드로우 쉐이프 함수예요. 클릭했을 때 도형을 삭제하는, 즉 이 태그가 프리뷰가 된 거, 태그 이제 프리뷰로 태그된 것들 다 삭제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canvas.delete라는 함수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하는 거예요. IEW.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태그가 프리뷰로 되는 것도 다 삭제한다는 거예요. 이 함수 호출할 때마다, 즉 클릭할 때마다, 그쵸? 프리뷰로 태그된 것들은 다 삭제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서 선 그렸는데 아까 남았지만 지금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각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딜리테드 프리뷰가 아니라 프리뷰스로 하면은 실행했을 때, 자 보세요, 여기서 선 남아있죠. 그러니까 맞춰줘야 돼요, 태그를. 네. 그래서 다시 프리뷰에서 선택해서, 그렇죠? 선을 그리고, 그렇죠? 그 전에 있는 건 다 삭제가 되고 원도 그 전에 있는 거 삭제되죠. 선, 그러니까 프리뷰로 태그된 것들은 다 삭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용하는 방법이지 뭔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파이썬 GUI 뭐 TK 인터 하시는 분들께는 진짜 매번 강조드리는, 학생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은 GUI 할 때는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우선으로 생각해라. 그 다음에 코드를 이해하는 거는 그 다음이다 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좀 뭐라 그럴까, 습득력이 좀 더 빨라진다고 할까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도형 그리기 프로그램, 뭐 그림판 같지는 않지만 파이썬 GUI 활용해서 캔버스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렇죠? 프레임도 나누고 라디오 버튼 하고 그 다음에 캔버스 나눠서, 그렇죠? 그림도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또 옵션 준다면 여기 위에다가 지난번 배운 뭐 메뉴라든가, 메뉴에 사진 올려서 여기다 뭐 사진도 올리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도형 그리기 프로그램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 GUI 연습하는 거죠. 지난번 했던 거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마우스 이벤트도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마우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꼭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파이썬 TK 인터는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처음에 세팅하고 뭐 어떤 흐름에서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하는 거는 뭐 아는 거 좋지만, 그 알고 나서 내가 다양한 옵션을 넣고 꾸며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이런 함수라든가 이런 이벤트라든가 어떤 게 마우스 우클릭인지 뭐 키보드인지는 며칠 지나면 까먹어요. 저도 찾아보면서 파이썬 뭐 공식 사이트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찾아보면서 이 옵션이 있었지 하면서 찾아보면서 이렇게 꾸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면서 하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책도 있으면 정말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옵션들 찾아가면서 연습하시는 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간단하게 연습한 거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